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법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 공중위생관리법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첫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5문제씩 나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왔던 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그쪽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조 정의 부분, 그러니까 정의 부분은 좀 단골 문제거든요. 한 번은 이쪽 부분이 나오고 한 번은 그쪽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조인데 그 같은 조에서도 다른 쪽 부분이 좀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당연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보건처럼 이쪽 부분 한 번은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나 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부분 기출문제 꼭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조에 제가 이런 부분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곧 또 다른 문장도 보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도 이렇게 해서 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잔소리를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중위생법의 목적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2조 부분 별표를 몇 번 치세요. 얘는 그냥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2조의 동그라미 1번 밑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데 8번은 삭제가 됐고, 결국 1번부터 7번까지가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보시면 1번이에요. 우리 공중위생영업이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겠지.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종류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요거 모두 6개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요 6개를 공중위생영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숙박업이요. 자,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얘기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지하는 민박은 제외되는 겁니다. 항상 법은 제외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소지하는 민박은 숙박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목욕장업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목욕장업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목욕장업이라고 하는데,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은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숙박업에 들어갔는데 거기 욕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목욕장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제외되는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럼 어떤 게 목욕장업인데, 가번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욕탕인 것 같아요. 나번 맥박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해서 발생하는 열기, 원적외선 등을 이용해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땀 내는 데 있잖아요. 사우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목욕장업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용업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이용업이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다정하게 하는 영업을 이용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해서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에 각 영업. 그래서 일반 미용업이 있고, 나번에 피부 미용업, 그 다음에 네일 미용업, 라번에 화장 분장 미용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피부 미용업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하면 틀린 거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은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요. 또는 또 단어, 또는 문장을 살짝 바꿔요. 여자는 남자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닌데 맞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법은 아주 깊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피부 미용업은 시험 문제 좀 나왔었으니까. 네일 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 영업을 네일 미용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 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그러니까 자 보시면 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이야. 그렇죠? 근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눈썹 손질하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뭔지 정확하게 문장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법은 요약본이 없다. 법을 요약하는 순간 다 틀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어 하나 살짝살짝 바꾸기 때문에 요약본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공중위생영업 1번 문제 나왔고 3번에 목욕장업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미용업 중에서도 피부 미용업 요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6번 세탁업 얘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 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탁소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요 건물위생관리업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그래서 요새는 그 건물을 대신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건물위생관리업이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오겠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대신 2조 부분은 시험 문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으로 가시면 그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1번에 민박은 숙박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2번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이요.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시설, 이것도 숙박업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모두 숙박업은 아니구나.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 체험업용.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도시에 와서 민박하는 거, 이것도 여기 숙박업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옥을 체험한다고 해서 한옥을 이렇게 예쁘게 꾸민 그런 시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숙박업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딱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거 좀 보셔야 돼.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3조로 갈게요. 자, 3조를 보시면 이러한 공중위생 영업을 내가 할 거야, 또는 내가 했던 사람이 안 할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고입니다. 자, 신고인데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 1번 보시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두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대. 자,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시군구청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 자, 동그라미 2번. 내가 폐업할 거야. 써 있을 거예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 외우기 쉽죠? 내가 처음 할 거야. 그래도 시군구청장에 신고. 내가 폐업을 했어.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 시군구청장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쭉 보시다가 3조의 2를 보세요. 3조의 2. 3조의 2를 보시면 공중위생영업에 승계가 있어요. 승계는 뭐냐면 내가 그만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걸 대신할 거야, 또는 내 자식이 할 거야. 이걸 승계라고 표현하는데,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을 했어, 또는 법인이 합병이 됐을 때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 이게 대신 물려줄 수도 있구나, 승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4조로 갈게요. 4조는 조금 전에 배웠던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용업자들은 이런 걸 해야 되고, 미용업자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만 볼게요. 왜냐면 이게 시행 규칙이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거기에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지켜야 돼요. 자, 1번 봤더니 목욕장의 수질 기준, 수질 검사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2번.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생 기준에 대한 사항. 아,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은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업을 하는 사람은 또 다음 각고의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1번.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소독한 것 따로, 소독하지 않는 것 따로 해야 되고,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 한해서 사용할 것. 이거 한 번만 쓰게끔 돼 있구나. 그리고 2번, 이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제시할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면허증 꼭 항상 걸려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용업소 표시 등을 영업소 외부에 표시할 것, 설치할 것. 혹시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 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좀 보셨나요? 요새는 그런 거 없긴 하던데. 등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돼 있어갖고, 여기 계속 돌아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용업이에요. 자, 미용업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피부 미용을 할 것. 그리고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는 기구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역시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을 1인에게만 사용할 것. 아까 이용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그쵸? 이것도 아까 미용사 면허증 분명히 안에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세탁업이요. 자, 세탁업은 각종 세제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기용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건물 위생관리업이요. 자, 건물 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 장비,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 외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용업이나 미용업, 그렇죠? 그래서 면도기 하나는 일회용 한 번만 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면허증 영업소 안에 게시하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장업에서 뒤로 갈게요. 시행규칙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시험문제 나왔었는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 기준이요. 이게 골치 아파요. 전 이걸 외우라도 못 외우겠어요. 일단 목욕물의 수질 기준입니다. 원수예요. 자, 원수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욕조수가 있고 원수가 있는데, 원수는 목욕탕이요. 그러니까 욕조수가 목욕탕물, 그리고 원수는 거기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도 꼭지를 틀고서 나오는 물,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 색도 5도, 탁도 1 NTU, 수소이온 농도 폐합니다. pH 5.8, 8.6, 가망간산 칼륨 소비량 10, 총 대장균 100cc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제 수질에서도 또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욕조수 탁도 1.6 NTU, 가망간산 칼륨 소비량 25, 대장균 1cc 중에서 한 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3번이요. 해수를 목욕물로 했을 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해수, 바닷물을 목욕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합니다. COD. 원수 2 이하, 욕조수 4 이하. pH 7.8, 8.3. 원수하고도 좀 다르네. 원수는 5.8, 8.6이었는데 얘는 또 7.8, 8.3입니다. 총 대장균 100cc 중에서 1000 이하. 1000 이하입니다. 요게 시문제 나왔었습니다. 총 대장균 100cc 중에서 1000 이하. 예, 그거. 수질 검사 방법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시행규칙 5조 있을 겁니다. 이용기구, 미용기구 소독 기준. 요것도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자, 이용기구, 미용기구 아까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독한 거, 소독하지 않은 거 따로따로 보관해라 라고 했는데 소독 방법이 나옵니다. 자외선 소독 1세제곱미터당 85와트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외우셔야 되는데 85와트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자외선입니다. 시험문제 나왔고요. 건열 멸균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100도씨 20분입니다. 증기소독 100도씨 이상의 습한 열, 증기죠. 그래서 20분. 대부분 20분이네. 열탕입니다. 얘는 또 10분이야. 100도씨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주는 거죠. 열탕. 얘도 시험문제 나왔고. 자, 석탄산수 소독. 석탄산은 워낙 소독의 기본이니까 얘는 석탄산수. 근데 석탄산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석탄산 3%에 물 97% 이렇게 믹스를 시켜놔요. 그럼 석탄산수가 됩니다. 여기에 10분 이상. 크레졸 소독, 크레졸수, 역시 크레졸 3%, 물 97%.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10분 이상 담가둬야 됩니다. 에탄올,
얘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 70%인 수용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으면 꺼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얘 단골입니다. 시험 문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자로 갈게요. 숙박업자는 객실, 침구의 청결. 그래서 보시면 객실, 접객대, 로비 시설, 복도 등등등이 그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하는구나. 그리고 2번입니다. 요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 요 이불, 베개까지도 사람이 사용하면 그 다음에 세탁을 하나 봐요. 저는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법에는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환기 조명 보세요.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해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지. 3번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객실, 접객대, 로비 시설의 조명도 75럭스. 75럭스가 밝아요?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300럭스거든요. 학교가 300럭스라서 이 교실이 300럭스 되게 밝는데 이거보다 훨씬 좀 낮아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복도, 계단, 욕실, 샤워 시설 등은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돼서 굉장히 컴컴했었던 기억이 나고, 특히 복도나 계단의 경우는 심야에는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75럭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목욕장업입니다. 이제 숙박업 끝났고 이제 목욕장업. 자, 목욕장업은 목욕실 등의 청결 수지 관리에서 목욕실 등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된다. 아까 그것도 숙박업도 매월 1회 이상입니다. 여기도 역시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3번 보세요. 수건, 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4번 보시면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다른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해야 된다. 근데 가보면 빗이 맨날 나뒹굴어져 있어서 근데 원래 소독하게끔 돼 있었구나. 이렇게 있고 6번 보세요. 목욕물은 매년 2회 이상 수질 검사해야 된대. 목욕물은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 아까 목욕실은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욕물은 1년에 한 번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7번을 보시면 그 염소 소독을 실시하는 결과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유리잔류 염소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이건 욕조수 쪽이네. 욕조수 쪽.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매년 1회 이상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된다. 레지오넬라라고 해서 이게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균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해야 된다. 그 1년에 1회입니다. 너무 헷갈린다 이거. 염소 소독은 매주 1회야. 그런데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1년, 매년 1회 이상.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안실, 우리 땀 빼는데 그렇죠? 발안실입니다. 발안실의 안전관리. 자, 발안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게시문에 붙여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없다. 감기에 감기 걸리면 안 되는구나. 만 5세 미만 전신쇠약 증세 어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 더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 홍조증 환자. 백내장이 우려되면 약간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발안실 어두컴컴한데 뿌여니까 화상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약자, 임산부, 고열 환자, 중증 심장병 환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면 술을 마시고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서 아주 2시간 이내 사람 안 됩니다. 출혈을 많이 하는 사람 더 출혈이 되겠죠. 뜨거운 데 들어가면. 하여튼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조명과 환기.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발안실, 후계실, 탈의실, 접객대 등등등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은 75럭스. 아까랑 똑같죠. 아까도 제가 아까 숙박업 75럭스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욕장업도 75럭스 이상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나번에 그 밖의 준수사항에서 또 해당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번에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다번에 목욕,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안 된대요. 그렇죠? 가끔가다 목욕탕에 가면 되게 다 큰 아이인데 남자아이야. 그럼 여탕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쟤는 몇 살인데 들어와? 그 기준 나이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네, 기준 나이 알려드릴게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 48개월입니다. 만 4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해서는 안 돼요. 4세.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목욕탕에 가면 우리 반 아이를 남자아이를 만났어. 우리 반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청 창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었나 봐. 근데 지금은 만 4세입니다. 48개월. 예, 기억해 두시면 안 되고, 3번에 보시면 목욕실, 탈의실, 발안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 목욕탕의 경우는 남자, 여자 목욕탕의 경우는 여자에 한해서 종사하도록 해야 된다. 예전에는 남자 목욕탕인데 여자가 그냥 실시 들어갔거든요. 뭐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에 여자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목욕실은 남자 목욕탕은 남자가, 여자 목욕탕은 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이용업으로 갈게요. 이제 목욕장업은 끝났고 3번 이용업자. 자, 이용업자 보시면 자,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된다. 아까도 봤던 기억이 나실 거고, 나번에 보시면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까 법에서 봤던 기억 나셔야 돼. 다번, 여기도 조명도는 75록스네. 결국 모든 것들은 다 75록스로 통일되어 있나 봐. 그래서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용업이요. 자, 미용업자. 점 빼기, 깃볼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실, 박피술.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를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하면 안 돼요. 자, 라번에 보시면 일회용 면도날은 소림 1인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고, 여기도 조명도는 75럭스. 여기 쉽죠? 75럭스 이상입니다. 그리고 5번의 세탁업자 한번 볼게요. 드라이 클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기에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 건물위생관리업자입니다. 유기용제를 사용해서 얼룩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그쵸? 건물 청소할 때 유기용제 이용해서 얼룩 제거 하거든요. 이럴 때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규칙 부분이 시험 문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거 외에도 다른 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오저요.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한때 뭐 카메라 때문에 몰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공중위생 영업자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입니다. 자,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에 그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보시면 되고, 그런데 면허 좀 볼게요. 일단 이용사하고 미용사의 면허입니다. 이분들은 국가시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이 아니라 면허예요. 자, 이용사들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가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의 면허입니다. 외웁시다. 자, 이용사, 미용사는 시군구청장의 면허. 그렇죠? 시험 없어요. 국가시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느냐? 1번 보시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그 학과를 졸업한 자. 결국 미용학과 또는 이용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 나머지도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번 잠깐 볼까요? 특성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이걸 배웠어. 그래도 역시 면허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거는 결격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사, 미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1번 피성년 후견인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그거지 뭐. 바보가 된 사람.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 바보가 된 거지, 말 그대로. 이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2번에 옆으로 쭉 가시면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미용사라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정신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약간 정신질환자인 것 같긴 하는데 그냥 봐도 괜찮아, 이용사 해도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그럼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이 뭔데? 그게 일단 거기다 쓰세요. 결핵. 그러니까 결핵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시행규칙 볼 겁니다. 4번에 보시면 마약,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약물 중독자도 안 되는구나. 자, 5번째입니다. 자, 7조 1항 2호 4호 6호인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면허가 취소됐어.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얘 좀 중요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결핵에 걸린 사람, 약물 중독자, 그 다음에 면허가 취소돼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물론 2호, 4호, 6호, 7호입니다. 그럼 이따가 2호, 4호, 6호, 7호가 뭔데 보긴 볼 거예요. 하여튼 이럴 경우에는 면허가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시행 규칙으로 잠깐 갈게요. 자, 이용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챙겨서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시군구청장이 면허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거기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밑에 결핵 환자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핵에 걸리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10조로 갑니다. 10조 면허증의 재발급이에요. 이용사,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어. 또는 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 제출합니다. 왜? 원래 면허증도 시군구청장이 줬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에 제출을 합니다. 자,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 시험 문제 좀 면허증의 재발급. 이게 나오거든요. 면허증의 재발급은 언제 하냐면,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또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 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 재발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생사면허겠지. 우리랑 관련된 겁니다. 위생사면허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21조가 아니라 6조의 2.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면허야. 아까 이용사, 미용사는 시군구청장의 면허예요. 근데 위생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이요. 요 분이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자, 1번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물론 가로 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학교에 졸업한 사람, 또 외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모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구조에 따라 보건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외국의 위생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허를 준다. 근데 외국의 위생사 자격 면허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그 위생사를 할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분들이 시험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얼마나 자주 보는데 매년 1회 이상 봅니다. 1회 이상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마 장관이 이걸 직접 실시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에 실시해가는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곳에서 국가시험을 볼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럼 5번 이렇게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은 그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을 2번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시험 보는 중에 핸드폰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가나다라로 할게요. 가번 수험을 정지시킨다. 나번 불합격한다. 그 다음에 다번 수험이 정지, 그 다음에 합격을 무효로 한다. 자, 라번 그냥 봐준다. 자, 1번 가, 나, 다. 2번 가, 다. 두 개 중에 답은 하나일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2번이에요. 저 불합격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또 흥분하면서 그럼 합격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된 사람은 2회 동안 국가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합격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이 아니라 답은 가하고 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항상 법은 법대로만 하시면 돼. 괜히 여러분들 유추 해석해서 그럼 결국 불합격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에 시험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을 무효로 된 사람은 2번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 되고. 6번도 마저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아, 면허증을 그냥 발급하는 게 아니라 면허대장에 뭔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도 볼게요. 결격사유. 아까 이용사, 미용사 결격사유 있는 것처럼 위생사도 결격사유가 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하는데 1번 정신질환자요. 정신질환자. 그리고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번 마약류 중독자. 아까는 좀 다르네. 그죠? 3번 법 얘기가 나옵니다. 법 쭉 나오고 이 법을 위반해서 두 번째 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단 면허증 뺏긴다는 거예요. 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형을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 형이 제일 무서운 게 사형일 거예요. 물론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꽤나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형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덜 무서운 게 징역이에요. 징역에는 무기징역이 있고 유기징역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금고예요. 그 다음이 금고. 그리고 구류입니다. 구류.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 알려드릴까요? 징역은 내가 갇혀 있으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노역에 시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금고는 갇혀만 있는 거를 금고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금고하고 구류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30일인 걸로 알고 있어. 30일 이상 갇혀 있어 금고입니다. 근데 29일 살았어? 구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재판관에 쓰면 제발 뭐 반성문도 써도 된다며 반성문 열심히 써갖고 29일까지만.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반성문 여러 개 써서 29일까지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재미삼아 사형. 우리나라 사형 방법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형 방법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뭐 총살려 이러는데 그걸 일찍 쓸 때는 한 거고 우리나라는 행위. 그렇죠? 목에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이제 딱 목에 의자를 치워서 덜렁 매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단 채로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있는지? 보통 1시간 있어요. 1시간 있고 1시간 뒤에 의사가 가서 체크해 보는 진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의 퓨필. 그래서 라이트를 비춰보는 거죠. 그랬을 때 눈에 그 작은 눈동자가 확 벌어져 있어. 그럼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두 번째 확인을 하는 방법이 항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똥침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똥침을 하면 항문이 그냥 쫙 움직여.
그러면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근데 딱 항문에 손을 대려고 딱 봤더니 대변이 이미 나와 있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문에 손을 딱 댔더니 항문이 움직이라고 움직이는 거야. 그럼 살아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시간 동안 매달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저 매달아요? 예,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매달았는데 살아있다는 건 하늘이 준 생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CPR을 해서 살립니다. 살리고 이 사람 신분 세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을 시켜준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석방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분 세척을 하는. 그래서 이제 죄수들, 그 사형수들이 목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1시간을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명 살고 나서 그 다음으로 법을 바꿔서 3시간 매다는 걸로 법이 바뀌었고, 근데 좀 잔인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매달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사형하지도 않지만 요새는 순간적으로 발출해 전기를 통해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사형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겠지. 우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결격사 외우셔야 될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데 아까 미용업자는 뭐 피성년 후견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시행령 6조 2를 좀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 장소, 시험 과목 등의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 계획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90일 전까지 공고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시험 일시, 장소, 시험 과목. 예,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 장소의 경우는 3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왔으니까.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나머지는 모두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자, 위생사 국가시험은 당연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실 거고요. 필기시험 과목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그리고 마번의 각종 법.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법, 먹는문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우리 다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법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실기시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합격자 결정기준 과락은 40점인 건 아시죠? 그래서 각 과목의 총점의 40% 이게 과락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점은 60%. 실기시험은 전체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부정행위를 하면은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학교를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부정행위가 뭔데? 동그라미 6번에 있을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했어. 자, 2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줬어. 3번 정보통신기기 말 그대로 핸드폰이죠 뭐. 이걸 갖고 신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시험 내용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했어.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자, 5번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또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어. 이거 모두 부정행위예요. 이럴 경우에는 2번 응시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면허. 자, 면허는, 자,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생사 면허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장관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장관이 그냥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까 그 합격자 명부에 뭔가를 쓴다 그랬잖아요. 명부에 쓰고 등록을 한 다음에 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내용을 등록하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뜬금없이 요게 시험지에 나와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신청해 발급한다는 거죠. 그럼 뭐를 등록을 하는데 1번 면허 번호, 면허 연월일. 자, 2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자, 3번째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연월일. 4번 면허 취소를 한다면 면허 취소 사유, 취소 연월일. 5번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 연월일. 그 밖에 면허 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거를 등록을 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재발급도 있습니다. 재발급. 자,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그죠? 그리고 우리 이건 아까 이용사는 재발급의 원인이 3개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내용을 뭐 다시 또 갱신해야 돼. 이럴 때도 재발급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 예, 재발급을 신청한다.
그래서 그 신청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왜냐면 장관이 면허를 주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내가 이제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발급받은 거를 책상 속에 잘 집어넣어야지. 책상 서랍을 딱 내는데 거기에 옛날 면허증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면허증 2개 갖고 쓸 수 있나? 아닌 것 같아요. 자,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어. 지체 없이 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럼 틀린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돼요. 왜? 면허증을 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하여튼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도 이용사, 미용사 면허 취소가 있고 위생사 면허 취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용사, 미용사 면허 취소 잠깐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1번 시군구청장이 이용사, 미용사가 다음과 같고 일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면허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호, 2호, 4호, 6호, 7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1호 뭔데? 6조 2항 1호. 여기 뭔데? 피성년 후견이에요. 아까 우리 결격 사유에 피성년 후견인. 자, 2번 2호도 역시 반드시 취소해야 돼. 6항 2호, 그러니까 2항에 2호 내지 4호니까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또 하나 결핵,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 결국 1번, 2번은 아까 말한 결격 사유예요.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면허증을 다른 사람이 대여했을 때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됐을 때도 취소고, 그 다음에 6호 볼게. 6호.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2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반드시 취소해야 돼. 그다음에 7호입니다. 7호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업무를 했어. 그럼 면허 취소입니다. 다시 한번 1호, 2호, 4호, 6호, 7호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격 사유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구나.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우리 위생사는요? 위생사는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 몇 조로 가실 거냐면 자, 7조 2로 가시면 돼. 이것도 별표 몇 개 치셔야 돼. 위생사 면허 취소입니다. 아까 이용사랑 어떻게 다르나 좀 볼게요. 1번 6조 2항 7호. 여기 이제 결격사유.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 그래서 결격사유는 무조건 외우시라는 거예요. 아까 3개 있었잖아요. 이런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면허증을 대여했을 때. 뭐 당연히 취소지. 자, 그러니까 1, 2번 2개입니다. 지금 면허 취소는 1, 2번 취소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위생사가 1항 1호에 따라 1항 2호면은 결격사유, 면허가 취소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어. 그럼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정신질환자였었거든요. 진단 받았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을 다 치료했어. 그럼 당연히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면허 취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결격 사유하고 면허증을 대여했을 때 면허 취소고, 이 중에서 결격 사유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시, 그리고 그게 소멸이 됐어. 그러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업무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용사, 미용사의 업무 범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왜냐면 8조의 2, 이것도 별표 몇 개 치세요.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위생사의 업무 범위요. 그러니까 이용사의 업무 범위보다는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구나. 자, 1번입니다.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그리고 음료수의 처리. 음료수도 우리 일이구나.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 첨가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구나. 유해 곤충 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그리고 6번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 요게 또 따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뭐냐? 여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게 박스 안에 시행령 6조의 3입니다. 소독 업무, 보건관리 업무. 그래서 아까 위생사의 업무하고 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믹스시켜놓고 다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독 업무, 보건관리 업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예요. 이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단골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조 넘어가시고, 구조2 영업제한, 이것도 한번 보긴 합시다. 자, 영업제한입니다. 시,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 영업시간, 영업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업시간을 밤 10시에 끊어? 뭐 이렇게 하면 10시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시, 도지사예요. 지금 시도지사 처음 나왔습니다. 계속 시군구청장 장관이었다가 시도지사는 영업제한이구나. 위생지도 개선명령도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은 두 사람이 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선명령, 위생지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세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항상 법은 주어 쪽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누가 이걸 하는데 그걸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17조 잠깐만 볼게요. 자, 개선인데 이거 당장 뜯어 고쳐 하라고 하는데 저 돈이 없는데요. 저 못 고치겠는데요. 이럴까 봐서 기간을 주네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개선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한을 한 6개월 정도를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걸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마지막 줄에 보시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사는 일이니까 좀 연장도 시켜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조는 요거는 이제 영업소의 폐쇄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나쁜 짓 많이 하면 영업소 폐쇄하겠지 뭐. 여튼 시군구청장이 폐쇄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1조 2를 보시면 과징금 처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영업소를 폐쇄해야 되는데 또 이걸 영업소를 폐쇄하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일반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단골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또 돈으로 때워. 이걸 우리 과징금 처분이라고 하는데 과징금 액수를 보세요. 1억 원 이하입니다. 굉장히 좀 센 거예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1조의 4를 볼게요. 11조의 4. 이거는 이제 같은 종류의 영업금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그 영업 폐쇄를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폐쇄를 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슬쩍 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네가 폐쇄를 당했으면 뭐 몇 개월 이내는 다시 똑같은 걸 하면 안 돼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 2번 묶어두시고 동그라미 3, 4번을 묶어두세요. 자, 1, 2번은 뭐냐면 1번은 성매개 등 아동 청소년 성보 그러니까 막 딱 보는 순간 무슨 성과 관련된 일 때문에 내가 폐쇄 명령을 받은 거야. 성과 관련된 그랬을 경우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럴 경우 이거를 위반해서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지만 똑같은 영업을 하는 거야. 2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요. 성매개 그 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서 성매개 법률 외의 법률을 위반해서 폐쇄 명령을 받았어. 그럼 이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매개는 2년 동안입니다. 그거 외에는 1년이에요. 자, 3번은 뭐냐면 자, 성매개 법을 위반해서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누구든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 아까는 내가 성매개를 위반해서 폐쇄 명령을 받았거든. 똑같은 종류의 일을 2년 이내 하면 안 돼. 근데 요거 3번은 뭐냐면 내가 그걸 위반했어요. 근데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1년 이내. 그렇죠? 결국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장소에서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근데 1년 이내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성매개 감염병 외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야.
이럴 때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그냥 같은 종류 하면은 2년, 1년.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 하면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